그러니까 건강한 노동자들이 발병한다는 건 일반인이 발병한다는 것보다 훨씬 유의미한 숫자인 거죠. 이게 그냥 1.3배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네요. 그런데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는 2배에서 4배가 높게 나와요. 림프종이나 백혈병이나 조혈계에 생기는 암이에요. 비슷한 병이란 얘기죠. 아마 진성 측 변호사는 림프종을 뺀 백혈병 통계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벤젠이나 산화에틸렌 등의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증거입니다. 쓰지도 않은 화학물질에 원고들이 노출되었다는 원고 변호인단의 주장은 연금술사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할 때의 이유가 코피, 실신, 하열, 불임, 피부병 등이었습니다. 제보된 희귀병 환자 35명의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2008년 공단이 전 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화학약품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극비 영업비밀로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제3자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발병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까요. 반도체가 없다면 당신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까지 그 성능을 다 하지 못하겠죠. 또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도 만나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21세기 첨단 산업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지난 2007년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3살 여성 근로자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죠. 법원은 백혈병으로 인한 그녀의 죽음이 산재 때문임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총 10명입니다. 유방암 1명, 백혈병 4명, 재생불량성 빈혈 3명, 뇌종양 1명, 난소암 1명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백혈병 등 암, 희귀성 질환이 반도체 작업 환경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백혈병 등 여러 가지 암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의 질병 사례들을 모아서 이것이 반도체의 직업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발병하는 걸까요? 반도체 공장은 크게 웨이퍼 가공과 패키지 공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웨이퍼 가공 공정은 부도체인 실리콘 웨이퍼에 화학적,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입니다.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로 가공된 웨이퍼 안에 수많은 칩들을 분리하고 또 가공하고 포장해서 전자제품용으로 완성하는 공정입니다. 전기적인 특성이 없는 웨이퍼에 전기적인 특성을 넣기 위해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반도체는 1000여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을 쓰고 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반도체 공정은 과거와 현재가 많이 변화해서 근로자들이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역학조사를 하기조차 힘듭니다. 앞으로 반도체의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건강 영향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복잡한 원인을 따져서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현재의 보상체계는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소송은 질병에 걸린 근로자 스스로가 과거 노출로 인한 발병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가 치료가 우선인데도 말이죠.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안타까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반도체와 직업병.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